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1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리눅스의 개요와 리눅스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핵심 철학 및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 개요에서 리눅스가 무엇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리눅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와 동일한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대신에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사실 존재합니다. 대신에 돈은 또 무료입니다. 공짜인 거죠. 그래서 리눅스나 윈도우나 맥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나의 운영체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자원 관리, 즉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저장 장치 등을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제어를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원이라는 항목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제 그 웹브라우저를 실행한다던가 카카오톡을 실행한다던가 특정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마우스로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리눅스가 이해를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는 크게 4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리눅스에 대해서 4계층 구조는 뒤에서 이 지금 4계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요 쉘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더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계층의 하드웨어는 우리가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하드디스크를 가리키는 물리적인 장치이고, 2계층인 커널은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치라고, 어,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PU나 램이나 하드디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커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계층인 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응용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쪽으로 전달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만. 그런데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기계이다 보니까 우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 쉘이라는 부분이 사용자가 예를 들면 카카오를 실행을 했다, 프로그램을, 메신저를, 그러면 쉘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을 해줘요. 이 번역을 해준 상태에서 커널 쪽으로 전달이 되고 하드웨어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카카오 메신저가 실행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l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ls라는 명령어는 파일 목록을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ls라는 것을 입력을 하면 쉘이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해석해 줍니다. 해석을 해서 커널 쪽에 전달을 하고 커널이 다시 하드웨어 쪽으로 전달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오픈소스 철학을 따릅니다. 즉, 누구든지 이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자유롭게 커스텀을 해서 무한하게 배포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수백 가지 종류로 그 다양한 OS가 존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슬랙웨어와 수세와
젠2가 존재합니다. 이 모두 숙련자용, 전문가용, 수세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이 세 가지 모두는 정정을 하고 이 세 가지 운영 체제에 대해서 소스 코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사용자의 편의성보다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 같은 경우는 기업용과 커뮤니티 버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기업용은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고요.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혹시 젠2에서 소스 코드에 대한 직접 컴파일 선치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지만 뒤에 강의에서 소스 코드를 뭔가 내가 카카오로 설치를 할 때 우리는 윈도우에서 실행 파일 하나만 설치하면 되겠지만 젠2에서는 1에서 10까지 모두 하나씩 우리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비안과 우분투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데비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운영체제이고, 데비안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으로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배포판이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이 보장되었을 때만 업데이트를 제공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비안에서 파생된 우분투 같은 경우는 가장 대중적으로 데스크탑 형태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윈도우 PC와 같이 일반 사용자들이 PC에다가 우분투라는 OS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윈도우와 근접하게 GUI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리 리눅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인지 샌지는 모르겠지만 칼리 리눅스는 정보 보안에 대해서 특화된 운영 체제입니다. 모의 해킹이라든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수백 가지의 도구가 탐지되어 있는 전문적인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햇은 빨간 모자라는 뜻으로 기업 시장에서 표준으로 이용되는 운영 체제입니다. 강력한 보안과 유료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OS별로 비교를 하면 레드햇과 레드햇과 페도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같이 운영되는 리눅스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햇 같은 경우는 상용이고 페도라는 무료입니다. 레드햇은 기업용이고 페도라는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레드햇은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페도라는 최신 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같은 회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회사에서 최신 기술이나 최신 뭔가 어떤 특징들이 나오면 우선 페도라에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과 최신 기능을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어떤 버그라든지 오류가 나타나면 그 버전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돼서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면 그제서야 LHEL의 레드햇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야만 상용이고 돈을 주고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실히 보증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센토스가 있습니다. 센토스는 이 레덱 기반에 있는 운영 체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오픈소스 운영 체제이고요. 레드햇에 대해서 무료로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레드햇과 얘네와 100% 호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센토스는 현재 이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 센토스 업그레이드 버전인 로키 리눅스라고 있습니다. 리눅스. 로키 리눅스라고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뒤에 문제를 풀다가 보시면 로키 리눅스가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센토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로키 리눅스는 이 레드 기반과 호환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리눅스의 특징을 보면 자유와 개방성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누구나 소스 코드를 열람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접속해서 한 번에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사용자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거죠. 즉,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A라는 파일은 읽는 역할을 하는 거고,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B라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C라는 역할은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모두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다중 스레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식성이라고 해가지고 인베디드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안드로이드라든지 여러 다양한 기기에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호환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라이센스 비용이 없다. 그리고 24시간 중단이 없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뭐 지진이 나거나 정전이 나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돈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풍부한,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도구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뭐 개발 도구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할 수는 못한다라는 말은 안 나올 만큼 풍부한 이제 생태계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무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컴파일을 하거나 뭔가 소스를 수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해결이 필요하고요. 윈도우에서 실행한 도구는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기반이기 때문에 명령어 기반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환경 적응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약간 나뭇가지를 역순으로 해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 뿌리에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거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심 실행 파일과 설정 파일, 시스템 하드웨어, 사용자 및 리소스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들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빈이라는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sbin 같은 경우는 시스템 관리 명령어, etc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부팅 같은 경우는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치 및 사용자 데이터에 보시면 DV는 하드웨어 장치, 뭐 예를 들면 USB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홈은 사용자별로 각 계정별로 저장할 저장소를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최상위 관리자이기 때문에 루트 관리자가 있는 저장 위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는 특별해야 됩니다. 관리자는. 그리고 바 같은 경우는 가변 데이터로서 임의적으로 계속 정보가 변경되는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상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을 때 존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고 US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MP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이 해당되는 디렉토리 저장 공간 안에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고 누구나 생성 및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닉스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유닉스는 리눅스 이전부터 먼저 탄생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T 베일 연구소에서 만들어졌고, 캠토스가 데니스 리치가 제작을 했습니다. C 언어 개발로 유닉스를 제작성을 했고, 압도적인 이식성, 호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닉스는
유닉스, C언어, 이식성, 즉 호환성에 대해서 단어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리눅스를 만들기 전에 GNU 프로젝트라는 거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리처드 스토만이 GNU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고, 유닉스와 호환되는 무료 운영 체제, 뭐죠? 리눅스인 거죠. 만들었고, 그 다음에 GPL 라이센스 제정과 카피레이트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리눅스 토발즈가 헬싱키 대학에서 386 호환 기종으로 무료로 만들었고, 92년에 GPL 라이센스 채택으로 전 세계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1994년에 커널 1.0을 발표했고, 96년에 마스코트 턱스, 펭귄이라는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현재 Git이라는 부분을 리눅스 토발즈가 만들었고, 안드로이드에 리눅스 OS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호환성 있게 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음. Git은 리눅스 토발즈가 소스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운영 체제를 리눅스를 통해서 만든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피레프트와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 즉 내가 리눅스를 통해서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2차 결과물에 대해서도 원본과 동일한 라이센스가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 퍼미시브는 소스 코드를 비공개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를 토대로 GPL과 LGPL과 MPL이 나뉘어져 있으며, GPL은 가장 강력한 제약이 존재하고, LGPL은 일부 링크 파일에 대해서만 소스 코드를 면제해주는 역할이 그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PL은 파일 단위로 공개가 가능하고, 수정 파일만 공개하고, 새 파일은 비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 흐름도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도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에 너무 상세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